안녕하세요. 설레는 수학의 홍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각화를 아주 쉽게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각화의 뜻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어떤 행렬이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은 이 A라는 정사각 행렬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P는 말 그대로 그냥 역행렬을 갖는 행렬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P는 그냥 역행렬을 갖는 행렬이다 라는 조건만 가지고 있고요. D라는 행렬이 중요한데 이 D라는 행렬은 대각행렬입니다. 대각행렬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 대각행렬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대각선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이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이고요. 근데 말 그대로 대각선 성분을 제외한 게 다 0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대각선 성분도 0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각행렬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행렬 A를 PDP의 역행렬로 바꿔주는 이 작업을 우리가 대각화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대각화라는 거를 왜 하는 걸까에 대한 거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각행렬은요, 거듭 제곱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D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행렬의 곱셈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대각행렬은 실제로 이렇게 제곱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집니다. 규칙이 보이시죠? 실제로 뒤에 세제곱, 네제곱, 그리고 일반적으로 n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문적으로 요약해 보면, 대각행렬은 거듭제곱이 상당히 상큼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각화라는 걸 하게 되면 그 대각행렬의 거듭제곱이 상큼했던 그걸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각화를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A 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곱해야 되죠. 행렬의 곱셈에서는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지만 결합법칙, 그러니까 요렇게 먼저 곱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곱하는 순간 i라서 그냥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a 세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곱하기 a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운데 있는 두 개가 i로서 사라져 버리고요. 따라서 PD의 세제곱, P의 역행렬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감동적인 거냐면, 자 보세요. 요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는 원래 A를 n번 곱했어야 되는 걸 D의 n제곱은 상당히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D의 n제곱에다가 그냥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곱하기만 하면 A의 n제곱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각화의 유용성에 대한 간단한 예제고, 사실은 이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유용한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각화 왜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일단 대각화 가능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2 곱하기 2 행렬일 때만 제가 한번 다뤄볼 건데요. 다시 한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정의를 다시 설명드리면, A가 대각화 가능하다는 것은 A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P랑 D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정하냐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고 직관적인 그 판정법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판정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는 제가 설명 안 드리고요. 쉽게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 대각화 가능할 조건을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A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고유값을 가지면 무조건 대각화 가능해요. 간단하죠? 두 개 고유값 나오면 얘는 무조건 대각화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유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방정식을 풀었을 때 걔가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언제만 대각화 가능하냐면요, A가 KI 꼴일 때만 대각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서만 A가 대각화 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럼 조금 이제 다르게,
그럼 언제 대각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고유값이 딱 한 개 나오고요. a가 ki 꼴이 아니면 이때만 a라는 행렬은 대각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거를 좀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즉 고유값 두 개면 대각화 가능하다, 그죠? a가 ki 꼴일 때는 대각화 가능한 건데 사실은 ki는 이거니까 의미가 없죠. 이미 얘가 대각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대각화도 굳이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a, i 역행렬. 그죠? 왜냐면 a가 대각행렬이니까 왼쪽에 i, 오른쪽에 i 역행렬 곱하면 그냥 a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각화를 할 수도 있고 대각화가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 케이스가 바로 대각화 불가능한 케이스죠. 그래서 고유값 한 개 나오고 a가 ki 꼴이 아니면 얘는 대각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 1번 케이스에 이제부터 주목을 할 거고 이때 어떻게 대각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대각화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a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고유값이 2개일 때 대각화하는 방법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명은 좀 이 짧고 쉬운 영상을 통해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법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단계 고유값 고유 벡터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2단계 고유 벡터는 무수히 많다는 거 기억나시죠? 각 고유값에서 그 무수히 많은 고유 벡터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상큼한 고유 벡터를 하나씩 선택해 주는 거. 그게 바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1단계에서 만약에 고유값이 하나가 나왔고 이때 고유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죠. tt 뭐 2에 대한 고유 벡터는 s-s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2단계에서는 이 무수히 많은 고유 벡터 중에 그냥 가장 무난한 거 1, 1 그죠? 2에 대한 고유 벡터 중에 가장 무난한 1-1 이런 거를 골라주면 2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 P랑 D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D는요. 대각선 성분의 고유값 두 개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요. P는요. 고유 벡터를 세로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 1,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필기하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1과 2가 고유값인 거예요. 얘가 람다1, 람다2 순서는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때 P를 만들 때 왼쪽에 람다1을 썼으면 람다1 즉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써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람다2를 썼으니까 오른쪽에다가 람다2의 고유 벡터를 써주기만 하면 이게 P가 된다. 즉 우리가 대각화에서 구하고 싶었던 P랑 D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일단 먼저 구해야 되고요. 그죠? 그럼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고유값은 실제로 이거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보면 T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고유 벡터니까 0 벡터는 제외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벡터는 이렇게 마이너스 S, S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역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에서는 고유 벡터 중에 가장 상큼한 고유 벡터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선택하는 게 그냥 무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에다 1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고유 벡터를 골라준다.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D는요. 고유값으로 대각행렬을 만들면 끝난다. 이렇게. P는요. 고유 벡터를 세로로 써주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왼쪽에 1에 대한 고유 벡터. 그래서 1, 1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고유 벡터를 써주면 P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D랑 P를 찾았으면 실제로 A라는 행렬을 P, D의 P의 역행렬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각화가 끝난 거죠. 그죠? 자,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제로 고유값을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특성 방정식을 풀면 고유값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 제가 왜 이거 계산하는지는 좀 이따 알게 되실 거예요. 자, 행렬식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6람다 그리고 플러스 9. 그래서 람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이기 때문에 고유값이 3밖에 없습니다. 근데 b가 ki꼴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대각화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 3단계가 필요 없죠. 그죠?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